돼야지. 처음에 막 잘라고 힘을 내려오지. 그걸 죽을 뻔 봤더라. 살았으니 다행이요. 다행이라 소리는 되지. 죽을 뻔 봤습니다. 그래서 자꾸 했다는 것은 견제다. 그 말이에요. 저 아침에 일어나면 저기 아파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황 교수 있지? 예. 황문수 교수님이요. 황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자기는 어쩌냐면 원래 팔이 다쳐갖고 예. 아침에 일어나서 2시간씩, 1시간씩 안 걸으면 기능이 마비되는데요. 예. 그것 갖고 지금 한 20년 살아왔더니 지금 와서 일어나면 이제 움직이는 것이 낙이요. 못 움직이면 이제 꼭이 없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원인이 되어갖고 한양대 교수면서도 자동차공학 쪽에서 자기 의욕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회사가 있는 쪽이 된 기계가 있다. 그러니까 한 얘기가 뭐냐면 항상 처음 발 일어나서 움직일 때는 난 죽을 지경이지만 예. 아 이거 시작이다. 예. 아 책. 그래서 누가 왔어요? 누가 왔어요? 고통을 중증으로 했더니 그냥 몸에 비했어. 그거 같이 갔더니 얘기가 뭐가면 나는 김민혜 그랬어. 오늘은 계례에 관한 얘기를 설명을 하려고 했지만 계례에 관한 얘기를 갖고 하다 보니까 엮이고 얘기를 하니까 계례의 시작은 언제냐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장례와 계례를 연결시킬 때 거기 가장 중요한 개념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박사님 있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장례와 계례와 관련된 문제를 제시했다면 가정과 관련되어지는 사례가 아니십니까? 관혼상계 그것이 하나의 문제로 다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했더니 그가 관혼상계 가정 사례에 관한 것을 연결시키는 개념, 핵심 개념과 관련해서 특히 장례를 통해서 살아계신 분과 돌아가신 분과 연결시킨 매개 개념을 어찌 볼 거냐 하는 얘기를 한번 해주시니까 원수는 봐야겠다. 지금 오늘 해야 할 것은 원래는 말하자면 121페이지 올라가 있습니다만 계례 지난번에 좀 했습니다. 그런데 계례와 관련해서는 상례, 추상하고 추상에서부터 그다음에 제사가 시작되잖아요. 연결시키는 개념을 하자면 관혼과 상계는 관혼은 살아있을 때의 살아있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의례제도이고 상과 제는 숨 끊어져서 저 세상으로 갔을 때 이 세상과 저 세상과 연결시키는 정의에 관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저 세상으로 가본 분들은 보내버렸다고 끝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없지만은 저 세상에 계시지만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 남아있는 것들은 다 뭐냐면 저 세상 가신 분들이 남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하는 것이 그 문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한국 전통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현재 모든 것들은 과거 모든 것을 정지된 것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자면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키는 매개 개념으로 해서 그런 걸 가지고 이 세상에 주도권을 잡은 사람들이 제일 써먹는 중요한 내용들이
말하자면 옛날 것은 누가 제일 많이 독점에 차지하느냐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옛날 것과 지금 것과를 어떻게 연결시키냐는 매개 개념을 설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옛날 것은 전부 현대 사람들이 나난 거야 한다, 똑같이 나눠야 한다. 근본 그 개념을 전제로 해왔는데 비해서 옛날 분들이 안 줬으면 너희들이 살았냐? 그래서 옛날 것을 독점해서 옛날 분이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줬시야. 옛날 분들 것을 독점해서 장악하고 있다가 그 사람들한테 분배해주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안 나가려고 밑에 사람들 다 죽어 죽는단 말이에요. 그 제도를 상속 제도를 어떻게 근본으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특히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가들은 돌아가셨으면 끝나지 옛날 것 같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왜 독점적인 권위를 쥐어라 하냐. 근본적으로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 이론 내지 평등주의자들은 상속 제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상속 제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뭐야 공산당이요. 그럼 뭐야 사회를 깨달은 놈이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원수요. 그렇게 해갖고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언제든지 기득권 체제를 깨려고 하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제일 나쁜 것으로 봤습니다. 특히 그래서 자본주의와 관련된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를 지배해왔던 기득권에 의해서 주도권 잡았던 세력들은 기득권 체제를 깨려고 하는 사람들을 뭘로 봤냐면 악마의 이론으로 꽂혔습니다. 기독교인을 고상하게 보이죠. 그러나 기독교인은 사랑으로 뭘 얘기하지만 그 밑바닥이 뭐냐? 그 체제를 깨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악마로 죄악으로 처절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어렸을 때 제가 들었고 또 내가 모셨던 청학큰 스님한테서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만 청학큰 스님께서는 톨스토이라는 사람은 예. 철저하게 옛날 것 갖고 독점하려고 한 사람들은 사실 기득권 체제가 유지하려고 한 것은 사실상은 사랑이 아니라 이기주의다 라고 설명을 해오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특히 러시아 가톨릭하고 달리 초기의 기독교인 러시아 정교 쪽하고 로만 가톨릭하고 보면 어떤 점이 훨씬 더 인간적이냐 그러면 그리스도교가 훨씬 더 인간적입니다. 공통하고 그 내용 가지고 말로는 다 남은 놈 가지고 우리가 사랑으로 하보자. 남은 놈 가지고 사랑으로 하보자. 우리 편에 들어오면 다 사랑으로 줄게. 그 대신 안 되는 놈들은 사랑으로 안 줘. 왜? 야들은 원수이고 악마의 종자이고 원죄를 가지고 있는 종자이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한계를 지어내는 방법을 해갖고 겉으로는 굉장히 사랑이 좋은 거지만 속으로 뭐냐면 지폐 아니면 꼼짝 못하게 굶어 죽게 만든 체제를 이론적으로 준비해왔어요. 그런데 그놈을 하도 그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고 딱 뜯어보고 그냥 그걸 삶아버리기 때문에 감동되고 다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우리나라 동양사상의 사상을 기초를 만들고 있는 이기론에 있어서 예. 원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중심 한 사람들이 이가 어디 좋냐 해놓고 나머지 패들은 그러지만 좋은 방향을 고칩시다 그러면 이에 반한다고 해갖고 기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결국은 이 한국에 있는 모든 전통적인 조선 학자들한테 제일 폰에 걸린 사람이 누구냐면 실은 저기 책이었습니다. 책에 갈데 없으니까 뭘 보자 그러면 돌아보다 보니까 뭐 어떻게 거냐면 야들한테는 그런 경쟁 모든 사회운동 쪽에서 못 따라가면 경상부터 한쪽에서 온 사람이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우리는 야들보다 더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더 높은 것 같고 불림할 수 있는 최고 개념을 발견해보자.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주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라고 하는 천리라고 하는 일은 사람을 먹고 사는데 천리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천리라는 일을 띄워갖고 거기다 쫙 붙잡고 해버리니까 거기 여기 못 들어오는 놈들은 이 천하 대적난 놈이요. 그러다 보니까 천리 수상은 중국 쪽에 붙으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수없이 많은 이기론에서 성리학을 공부했던 양반들도 결국은 근본 문제는 뭐냐? 이다! 이해. 내가 어쩌고 이해는 실험성이 없어요. 그리고 이해한테 붙인다고 그런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백성산지하고 죽을 고생을 하고 계셨던 여기 장성에 있는
여기 기 고봉 말고 장성 쪽에 있는 기씨들 이쪽 기준 너무 기가 말고 그 노사 소무사 같은 분들도 다 이쪽으로 갖고 새로운 입장에서 기 중심으로 계획하자고 해놓고도 전체 흐름에서는 안 멀리라니까 그 사람들 뭐예요? 주2론입니다. 노사 소무사가 주2론이 아닌가? 주2론입니다. 신천은 정부인데 그런 방향으로 해갖고 보니까 한국에서 이 이론도 안 가면 다 후원에 몰려붙단 말이죠. 그래서 고상한 얘기를 해놓고도 결국은 그러지만 그 근본에는 밑에는 이가 있다. 그럼 이쪽으로 붙었단 말이야. 그런데 무엇이요? 이 갖고 이선이 그만해. 그래 눈가가 대들어본 사람 누구냐면 제일 처음에는 대들었다가 고봉 기대으니까 대들었다가 원체 그 세력이 크니까 그 소에다 아까 있던가 붙었다고 말이죠. 기대생이 그 붙어버려서 처음에는 이 중심 설명에다가 이로 붙어버렸어. 그러면 나중에 그 밑에 있었던 모든 개혁파들도 다 기중심 내용을 해다가 이 파로 다 돌아서 붙어. 세상에 장성에 있는 아까 노사, 송사들이 다 붙어버렸어. 다 개혁운동 한 사람도 아니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치를 그러지만 근본 문제는 이는 당신이 붙으든 안 붙으든 이는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이의였어요. 천하 있는 것이 이의여. 뭐 이의가 뭐 역할을 한다고 어떨 것 없지 않냐. 우리가 해야 할 인간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면 행동해야 할 과제는 사명감은 어디서 나오냐? 뒤에서 나온다. 그 일은 마지막에 대들어본 사람을 보이냐 하면 고봉하고 같이 끝까지 협조했다. 고봉 거기 붙어버리니까 야 너는 끝까지 협조했다. 끝까지 버텨야 붙어버리냐. 나라도 버티는다. 그래갖고 마지막 버틴 양반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책을 쓰셔갖고 우리가 실천하는 문제 사람은 문제가 중요합니다. 주장을 했던 여기 말하자면 율곡 선생이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아무리 정치의 세계는 바로 말하면 저기 이가 지배하기처럼 했는데 끝까지 눈 까고 당당하게 버텨버린 정말 중도로 됐다고 몰아내라고 그때 버텨버렸던 못 자라지게 버텼던 우리 할아버지 역할도 있지만 버텨버렸던 양반이 딱 이론적으로 버티니까 그 편이가 차례차례 우악들이 나오니까 거기를 못 지켜. 그래서 어느 날 40년 차이가 있는 못 빼줬어? 예, 제가 올리고 올게요. 네? 제가 올리고 올게요. 가고. 그것이 바로 40년 차이가 있는 후배가 얘기했던 것들, 이 정론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 바로 오늘날에 와서 그래서 하자면 이 이론에서는 태계와 고봉이 대립됐다고 하다가 고봉은 태계한테 붙어버렸고 그 사건장에 있었던 중노했다고 하는 율곡이 당당하게 붙으니까 결국은 말하면 태계 율곡 태율론으로 이론이 대립이 된 거라고 합니다. 선생님 붙었다가 고봉이 붙었다가 귀신들 안 좋아한다 이거 안 붙었어요. 그 말 아니다. 내 말은 이런 방향이 그렇게 됐다 그 말이 사실만 보면 고봉을 잘잘 읽어보면 아니 다 그게 알고 아니에요. 있어요. 다그 말씀 하면서도 알고 나하고 정당을 지키고 그런 관계가 있는지 이거 왔다 갔다 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래도 그 어려운 엄청나게 앞서니까 압력 속에서 정당 쫓겨날 판까지 있었던 그 양반이 그래도 이 정당을 지향하다 보니까 오늘날 와서 이론은 세계 율곡하고 퇴율 논쟁에서 후학들은 다 기본적으로 루드로 가버려. 세계 쪽이 아니라 율곡 쪽으로 딱 들어가버렸지. 그래서 그 어려움을 못 이겨내고 거기 가서 의용병 하다 보니까 세계의 수제자가 되어버린 고봉하고 자기도 아니라고 여기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저쪽에 가면 고봉은 수제자입니다. 그쪽에서 다 수제자로 해서 딱 편집되어 있고 그 나도 역시 고봉 생각해갖고 수제자가 아니여 그 독립자 학파여 라고 설명하다가 안 적어서 분이 이미 깨져 있는데 그러려면 그 일을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율곡을 내세우기 위해서라도 거기 갔던 것은 따지지 말고 덮어보자 그동안 이미 그 체제를 분리되어 버렸으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거지. 아 요거 직접 어떻게 이거 아 저거 또 꺼져버렸구나. 이거 바보하구나. 바보하고 이렇게 그리고 예. 그냥 지원을 빨리 해야 돼.
과반. 오늘 무정이 전체가 중견인 것 같은데. 아니야, 형아. 성기 올렸는데요? 또 다시 내가 꺼졌어. 그 영어 꺼부러나서 다시 또 꺼졌어. 올려서 이게. 될라요. 내가 여기 꺼놓으니까 근데 다시 킬게요. 지금요. 자, 옷급으로도 다닌다 뭐 그래서 저희가 옛날 말씀드렸던 대로 처음은 고달프도 거기 생기를 얻으면 고달픈 쪽은 더 빨리 성장해. 그 대신에 대세를 얻어갖고 내려보고 있으면 얼마 있으면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생기를 얻은 쪽으로 부딪힐 때 고대보게 되겠지. 야, 아이고, 이 소우는 놈은 아이 주력은 끓였어도 돌아간 놈 회전은 내가 안 눌렸을게. 그래 이제 정신을 들여가지고 보다 보니까 새로운 취재들이 더 그전보다는 참신한 내용이 있다.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냐. 병 갔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것이 새로운 창조적 독립변수는 어디서 나오냐. 새로운 기운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례와 재례를 연결시키는 개념에 관해서 전통적으로 이 주장해 왔던 중요한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그럼 이제 시간이 가면 이거 접해줄까. 그럼 끄떡 켜보려고. 좀 눈좀 봐. 밑에 앞이쯤은 나 그 가운데 그 가운데 오기 쪽으로 눌러봐 이렇게. 거의 그러면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힘이 나. 이게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키는 데 있어서 과거 계승권을 누가 잡았냐, 계승권을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보자면 계산을 주관하는 사람과 관련해서 주라고 하는 개념을 전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 반드시 그 내용 속에는 무게 어른 선대의 이름으로 그 그늘 밑에서 이루어진 주제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왜? 뭐라고? 이거 먼저 알려요. 다 그래서 저기 들어와 중요한 얘기를 할게. 그래서 무기서부터 밑에까지 전제가 되어질 때 가장 중요한 공동체를 우리는 가족이라고 보죠. 가족의 핵심 단어를 호, 가족이 모아 같이 사는 지붕 밑에 있는 공동체를 호라고 해서 지보자를 썼습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 말씀드리자면 호가 그 실은 뭐도 같냐 하면 요 호자는 문자의 한쪽 뿐인가요? 그럼 양쪽 문이 두 문 있으면 뭐입니까? 부문자는 대문이에요. 호는 뭐예요? 한쪽 문이요. 자문이에요. 한쪽 문, 이쪽 문과 딴쪽 문과 차이는 무엇이요? 한쪽 문에는 서방각시만 살아요. 두 문은 뭐예요? 서방각시 새끼들까지 어디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문중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이냐? 그럼 서방각시 두 사람이 벗고 자는 차원이 넘어서서 그 다음 새끼들까지 연결되는 개념이 문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면 문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호는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가 단위요. 그런데도 호 속에 무엇이냐 하면 서방각시에서 나온 새끼들까지가 기본적으로 호 개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라고 하는 것을 국가 제도에 있어서 기본적인 가장 밑바닥 단위로 봤던 것이 호격이고 호제도입니다. 이것이 인구와 국력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 공동체를 누구를 대표를 세울 것이냐, 대표를 세워야 할 것인데 대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왕초가 내가 하라는 대로 끌고 다니는 내 소속 집단이여 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의 단위를 호주 중심 것으로 호주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호의 단위를 가장과 같은 장으로 볼 것이냐, 여기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 호주와 대전 개념이 가장이에요. 가장이 될 때는 주인이 남편이 없으면 마누라라도 할 수 있고, 서방 각시가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마누라가 나이가 많으면 마누라가 중심이 되어서 주도권 잡을 수 있어요. 마나님이 중심 잡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내용은 뭐냐면 가족 공동체 개념이에요. 그런데 호주 중심으로 갈 때는 호주, 그걸 요즘 말하면 가부장이라고 말을 썼어요. 가부장 중심으로 갈 때는 가는 무엇이냐 그러면 호주 부속 대원이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소대장이 소대원을 끌고 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소대원은 소대장에 따라다니면서 죽으라고 죽고 살아가면 끝까지 이쪽 지배자와 피지배자, 다시 말하면 왕과 신하, 다시 말하면 주인과 종과의 관계 같은 계급적 성격을 가지고 모아졌을 때 그 단체가 전 근대적인 단체라고 할 수 있다. 아니면 구성원들이 다 개별적인 존재가 있지만 계속 구성원들이 모아서 그중 대표를 뽑아갖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단체 개념이고 공동체 개념입니다. 그럼 로마법 개념 속에서 주로 뭐냐면 왕초 개념이 중심이었습니다. 게르만법은 뭐냐? 그럼 게르만법은 구성원들이 모아가지고 합의해서 왕초를 뽑는다는 개념입니다. 앞달같이 엄청난 차이가 있었어요. 게르만 사회에 있어서는 바로 말하면 모든 게르만 공동체 구성원들이 쉽게 말하면 번제적 구성원입니다. 조그마한 새끼도 다 게르만 새끼도 또 다 게르만이 지가 왕초 없으면 커갖고 다 깨. 게르만 공동체는 뭐냐면 깨지면 깨진 대로 딱 각각 깨진 것도 또 다 떨어진 대로 공동체요. 새끼가 떨어져갖고 각시 없고 서가 없고 새끼가 새끼 나면 그것이 또 하나 떨어진 분공동체가 성장해갖고 대공동체가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핵들과 같은 체제를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본 것이 게르만법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왕초 밑에 딱 끄기만 얘기하고 구성물을 뺑까 듯이 바로 뭐냐면 로마법적 정신이에요. 그것이 말하자면 옛날 전통 속에서 계급사회에 있어서 봉건체제하에서 이루어졌던 좀 가부장제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전통적인 가부장제라는 개념은 뭐냐면 집안에 어른이 있어야지. 얘는 원로 그렇게 했지만 그 속에 뭐냐, 어른 밑에 절개들이 종속적으로 붙어있는 좀 노예적 계급 풍토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깨자 한 입장으로 설명해 왔던 것이 게르만법이고, 게르만법 그러니까 언제든지 깨지면 예를 들면 거실안이 잘라지면 잘라진 거실안이 또 살붙어가고 크다가지고 그런 식으로 언제든지 분열되지면 다시 크다가 것이 게르만법 정신이고, 저건 왕청체에서 이루어져야 그 체제를 위해 그것이 로마법적 정신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논리 갖고 그다음 우리는 어떻게 보는 것이냐, 호라고 하는 것을 이런 전제하에서 볼 때 우리 호는 호주를 중심으로 해서 옛날 본자고 했던 것들이 두 가지 입장에서 봐졌습니다. 그리고 호, 문중이라고 하는 공동체 개념들에서 호주, 그럼 문중에서 뭐냐면 문중의 문중, 문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중심이 됐던 거예요. 여기 두 라운드 대신에 이제 문장이라고 했어요. 그럼 양반사회나 누구에서 감추다는 사람 딱 사람 있어버리면 그 사람 밑으로 성씨가 모았던 것일 뿐이요. 성씨에서 그 사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세우기는 건 성씨 내세우지만.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이런 논리를 뭐냐면 이 유럽사회에 있어서 영웅 중심론, 카라이를 중심으로 논리에서 나오는 왕초를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해가는 방법, 모든 것을 왕초 중심으로 서술해가는 것이죠. 부장 김씨, 장서 피람서원에 하서 그런 식으로 갖고 하서와 뚝 연결시킨다고 해요. 그럼 경상도 그럼 누구 그럼 퇴계 그 맥으로 퇴계자 누구 사람만 연결시킨 방법으로 역사를 설명하려고 해왔던 것들이 바로 뭐냐면 봉건제도와 더불어서 이루어졌던 왕초 밑에서 왕초가 또 다스리는 그 상황이 어디가 연결되냐면
여호와께서 창조 대표자 누구를 네가 해. 인간은 네가 대시해. 그렇게 하지만 창조주의 피조물이 창조주 뜻에 따라서 계층을 만들어갖고 그놈이 대신 네가 내 집에 그 왕은 창조주 인명에 있는 것으로 설명했던 거죠. 그게 결국은 말을 고상하게 설명하지만 왕초 중심 사상지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거기 위해서 밑에서부터 그때마다 필요할 때는 지들끼리 뭉쳐갖고 해. 뭉쳐갖고 이제 그 위에서 뭉쳐갖고 할 때 각자 나서서 못하니까 필요할 때 전체를 하나 통합시킨 방향으로 해서 이끌어가는 대표가 필요하다.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왕초의 지배자의 개념이 아니라 대표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대표로 할 것이냐, 아니 왕초 중심 뭐하고 할 것이냐. 그 체제 보자면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 원래 말하자면 왕초 중심 체제로 만들어져 왔었지만 그래서 조선조 때에 있어서는 나중에 말씀드렸던 삼봉 정도는 선정 영향을 받아가지고 가족이 다 가족은 하나인 것이요 한 덩어리요 단지 필요에 따라서 그 대표를 항상 만들었어. 그것이 가장 개념이라고 합니다. 가장 개념이냐 호주 개념의 차이가 어떻게 얼마나 차이가 있냐. 그 모든 것은 위원장이나 아니 우리 생각 군사 생각이는 그 아무리 누구 그 대표를 하나 뽑으면 그런 전체돼 있겠죠. 그렇지만 조선조 맨들하고 특히 이 경국대전의 기초가 되어 있는 조선 경국전을 만들었던 선봉 정조전 멀쩡히 보이자면 그 집단의 대표를 하나 뽑아. 그것이 가장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정적인 게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제사를 지낸다 할 때 아들딸만 내서 이제 5형제가 있다면 그 중에서 아들들이 뭐 아니라 시가 딸들도 가령 제사 처리한다거나 사이들도 온다거나 할 때도 전체 모아놓고 보면 제사는 누가 지내는 것이요? 중용제 제사는 자손들이 같이 지내는 것이요? 아니면 그 중에서 왕초인 큰아들 큰손자가 혼자 지내는 것이요? 같이 지내고 주관을 그것이 큰손자가 하는 거죠. 주관은 그러니까 책임을 맡아갖고 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말하면 가독권이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 대표권이라고 볼 것이냐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호주 개념 속에서는 내가 아까 말 가족 공동체 개념으로 해석해 가려고 만들었던 것들이 특히 일본이 들어오면서 일본을 짜가지고 호주와 가족은 뭐냐 호주와 호주 밑에 따라가는 그 구성원들을 가족이라고 한다라고 일본 법은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일어났던 내용은 가족은 뭐냐 가장이 가족의 대표가 가장이라고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 특히 앞으로 설명하려고 한 판동 정도전 내기준 조선 경국전적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져갖고 가족을 전부 다 가령 가족 전체의 공동체적 조화를 전제로 해갖고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꼭 호주 중심으로만 만들어 보려고 한 것은 호주가 뭐예요? 왕초가 딱 대고 다 잡고 있다가 자기 마음대로 나눠준 것을 된단 말이에요. 그 모든 집안 재산은 호주인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가 숨이 딱 끊어지니까 아버지 몫은 나눠준 형식을 텐데 아버지 대신에 아버지 몫은 누가 나눠줄 것이요? 그다음에 아버지 대신에 나눠줄게. 그런 식으로 설명하려고 한 것이 그 후에 조선조 제도를 일본 요소가 들어오고 일본 요소하고 친일 요소하고 경상북도하고 연결되니까 힘만 주면 왕초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대목을 아주 연결히 깨려고 애를 썼던 것들이 까다 보면 죽어오고 그러다 보면 특히 일제가 들어갔고 한일합방 후부터는 호우 개념이 가부장적 호우 개념으로 직접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들은 후에 내가 보기엔 영남 쪽에서 친일적 요소하고 해갖고 왕초 중심 체제로 특정히 만들어 본 것이 총괄 중심 체제로 만들어 본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세 가지 다 왕초 중심의 체제 속에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 말하자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가 한국 가족법 학회에서 몇 얘기했다고 할게 바로 그렇게 내 말 받아들일 지키기 현대의 그게 끝까지 보내버려요. 이것이 바로 호주 개념입니다. 운동 동주 개념으로 써하자 호주 개념으로 좀 써. 그래서 호주 호주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 모았다가 아들한테 주더라도 그럼 문제 뭐냐? 새끼가 다섯이면 다섯이 이제 분가해야 할 거 아닙니까? 분가하기 전에는 다 자기 형 밑에 4명이 다 붙어 있어. 5형제가 한 호적에 들어가 있어. 그다음 이제 자가 분적을 저걸 띄면 떨어져 나가면 그때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떨어져 분가해 나가. 분가해 나가면 지가 뒷이할 거 아니다 집안에. 근데 그게 뭐냐? 아버지의 호주권이 분가되어서 나가는 호주 상속제도 하는 거죠. 다섯 놈이 다 딸을 낳고 지지 만들면 지지 아버지의 호주권이 내서 다섯을 받아줍니까? 그래서 모든 집안은 결국 아버지 호주권이 독립해서 떨어져 나가는 아버지 호주권은 상속이란 말이에요. 얼굴에 강 집안이 계승되는 게 좋은 것 같지만 그 밑에 생각이 얼추게 안 보는 거지. 그 집에 맨날 그 집에 대표격으로 그 큰아버지가 아들이 남편이 되고 싫은지 지금 대표격이 아니라 아버지 호주권이 자식한테서 떨어져 나가고 갔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주 상속제도라는 개념으로 모든 문제를 연결시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주 상속제도에서 의해서 재산은 무엇이냐? 있던 재산은 아버지 것인데 아버지가 다 갖고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 중에서 아버지 것 중에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것을 뛰어나라 준 것이 재산 상속이 된다. 상속 개념은 그러니까 누가 하나 갖고 있는 것을 갖고 나눠준 것이요. 그 두 번째 개념은 그래서 재산 상속입니다. 재산 상속이 해놓고 그렇게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 지낼 때도 어쩔 것이냐. 따라서 그 중에서는 아버지 계승자, 어른 계승자 중에 제일 왕초가 하나가 제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아버지의 권리를 제사권을 그 큰아들이 장자가 장손이 제사권을 상속한다. 그 제사 상속입니다. 고양이가 깨인물이 처음에 이제 한번 전화기를 보내. 고양이가 재산 상속권이라는 제도로 재산을 기업하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몫을 큰아들이 이어받아 가지고 상속받아 가지고 재산 지는 거죠. 다시 말해 상속 안 받으면 재산 뭐지? 그 원래 나누냐 궁전에서 재산은 모든 소몽 자손들이 한꺼번에 지는 것이고 그중에 소효자, 효선, 다음에 감소부 것은 고의를 할 때 한꺼번에 우모에 다 못하니까 대표로 오늘 지금 우리들 모아서 제사를 올립니다 하는 고의를 대표로 하고 있는 것이지. 하지만 담임선생 들었을 때 극장이 여러분 차려 경례 할 때는 경례는 다 한꺼번에 하는 것이지만 경례에 관한 통일적인 구조를 반드시 극장이 하고 있을 뿐이지. 모든 경례권은 극장한테 있다. 그렇게 설명해 보는 것은 나중에 극장 중심 구조를 연결한다고 봅니다. 이 세 가지 입장, 상속, 재산 상속, 재산 상속 가지고 딱 연결시켜 놓으니까 전부 뭐예요? 완전히 장단기 체제가 되버렸죠. 그러니까 요거 갖고 그렇게 이 체제를 유지해갖고 우리 전통문화 그냥 한때 꼭꼭 뭉치자. 그럼 다시 말해 어디 중심에? 중심시할 거 아니야. 그래서 장자 중심 체계적 다 뭉치자는 거지. 갖고 장자가 다 집어먹고 쫓아내면서 깨끗이 모르고 따르는 돌면다. 집안이 전화가 우애가 관동을 한다. 우애가 아니고 걱정하면 이 체제를 만들어냈던 것이 언제 나오냐. 특히 그것이 한일합방 된 후에 일본법하고 조선법 전통으로 딱 만들어가고 만들어간 것이 조선에 있어서 3개 상속제도로 호주 상속, 제사 상속, 제사 상속제도로 만들어가고 세가족들과 철저히 받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호주 재산 상속, 재산 상속 체제 여러분을 깨돌리는 하면 이 현상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선 경국전 강의와 해석을 하다가 설명을 했습니다. 조선 경국전은 호주 상속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속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상속은 뭐예요? 딱 왕조가 있었다. 그러면 나누면 상속이에요. 근데
경국대전 속에 나오는 김원천은 뭐냐면 가족들이 형제간들 새끼들 다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보면 이제 아들 둘, 딸 둘, 그 사남매가 있다고 했다. 데리고 있는 아버지가 있다고 한다면 가령 쉽게 말하면 백마직이 있다고 했다. 그 백마직을 쉽게 말하면 법원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나누냐. 모든 새끼들한테 똑같이 근분으로 되어 있다. 우리 동네에도 그렇게 해서 있어요. 이렇게 그 분급으로 딱 되어 있어. 경국대에 나와 있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냐. 큰아들, 둘째 아들, 그 다음에 큰딸, 둘째 딸 다 20마디씩 떼줘. 그럼 나머지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20마디 갖고 나서 조금 재산을 지도고 이제 조금씩 더 주기도 나눠주려고 하는 예를 갖고 왔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큰아들한테는 얼마 주냐, 더 주냐. 그동안에 장치로 지체를 요고 보면 반비례 산 형제들 반비례 갖고 하기 때문에 들어갔다고 봐서 큰아들한테 조금 더 몫을 더 줍니다. 그것이 경국대에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오픈을 꼭 오픈이라고만 할 게 아니라 적어도 말하자면 오픈이라는 정도의 증분을 몫을 더 줘가지고 그놈으로 애썼으니까 네가 좀 썼더라. 나머지는 아버지가 적당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난한 집에서 똑똑한 놈 아들 하나 있어요. 그놈을 욕심내갖고 사인을 삼으면 이 부잣집이 딸내미가 그 집에 갈 때 지 몫으로 가는 20마디기를 갖고 시간단 말이야. 그 가난한 집이 그러다 좋은 집안 농문가 똑똑한 애국자 집안 새끼가 그 부잣집이 멍청한 부잣집 딸 그놈을 데리고 오면 그놈 갖고 집 공부도 하고 하면 자원급 저거지. 그놈들이 처가떡으로 해갖고 성공한다고 말입니다. 사람도 그 처가떡이다 처가떡이다. 아니 처가떡이 아니라 시집 올 때 딸이 지 몫으로 갖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아버지는 지금 우리 처족인데 우리 저 외손인데 저것들다 처가떡으로 지금 출세했어. 그렇게 말을 해. 그러나 그것은 지금니 몫으로 가지고 온 것이 어디서 그럼 그때 이제 가령 농사 20마디를 저 시골에 있는 약적은 양반집 아들한테 이제 장원이가 갔다 갔대. 초원에 농사 부잣집에서 시골로 20마디 가져가려면 당장 못 가져가자니 팔아고 가져가자니. 그럼 어떻게 친정에서 새끼 낳고 살면서 키워갖고 넌 팔아갖고 정리할 때까지 더 머물러야 할 거 아니야. 그것이 갖고 올라갈 때 처갓집으로 본갓집으로 가져갈 때 시집갈 때 가져간 지천금이나 아니면 그냥 그 목 받은 거 갖고 그 갈 데 없이 이리와 살아보라 그러자. 그럼 그 집 사위가 그 집 그 동네 가서 딸내미가 받은 놈 20마디에다 집안을 지어서 살아. 그러다 보니까 그놈이 똑똑하고 잘나는 거 그래갖고 처갓집 지어받으니까 그놈이 장원급 대부르고 뭐도 인물 대부르고 여기서 말하면 의원 대부르고 그러면 그놈이 그 동네에서 똑똑한 놈이 처갓집 각시 갖고 온 지장금 갖고 인물 대부른단 말이야. 그렇게 해갖고 예를 들자면 이쪽에서 우리 한옥전사들 집단도 우리 동네에 있었던 담양 전씨 집안이 똑똑한 인물 하나 나오니까 그거 혼사를 해갖고 그거 와갖고 우리 나로 하자면 이제 고조 할아버지 때 이제 그 혼사가 돼갖고 거기서 완전히 고단가 광주 향교 좀 출입을 잡아버리니까 결국은 전시들이 주도권을 정가들한테 뺏겼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뺏긴 것이 아니라 그 덕분에 전시는 그 행세로 살아갔지. 지나면서 그 전시 부자도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이 바로 하자면 여기 광주 향교에서 내 친족께서 광주 향교 전교를 하시면서 내 체제를 전부 만들고 모성에 만들고 기초작업을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덕비가 여러 장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께서 광주 다 완전히 장악했어. 그리고 그 패들이 결국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제하에서도 보이지 않게 딱 저지거는 우리 지역 얼거내는 집들이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 고조 할아버지와 관련됐던 이분들이 격동기의 이 사회, 광주 사회에서 조직하고 활동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점이 하다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후에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무도 깊이 빼버리니까 똑똑한 사람도 없어져갖고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주저앉아버리고. 그래서 이를 생각해보자면
그동안에 그 패들이 호남 중심으로 하는 그 아주 예리한 선피들 활동이 광주에서는 우리 여금하는 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까 너부지란다가 항상 여기나 광산하고 관련되고 담야와 관련되는데 그 태전이 광나장창이라고 하는 영산강을 중심으로 하는 한반도에서 가장 아주 예리한 생기 넘치는 지역인 호남 대륙의 중심이 광나장창이다 그 말이다. 광주하고 나주하고 장성하고 담양이 참 평평해요. 평평하게 연결했던 그 광나장창을 연결시킨 거점이 광주 쪽에 어디가 있어? 우리 이거 어디 있어? 하나 여기 있어. 서창면에 경찰사 만든 그 지윤현씨. 그 지윤현씨가 대지주고 좀 빠르게 미안하지만 친이도 없었고 그러면서도 또 유임 형사를 없었어. 그러나 그분은 바로 한일 합방국의 어쨌든 그 전엔 정신 차려갖고 일본을 저항하고 장로를 만드니까 딱 덮어놓고 보이지 않게 뒷공문이라서 의병에다 뒷대주고 하는 작업들은 다 광주에 있는 지주들이 해야 할 거 아닌가. 내놓고는 못하니까 그 조직을 거의 숨어서 했던 것들이 그 결과가 결국 광주 고보를 만든 50개의 유지들이 모아갖고 50개 유지가 모아갖고 광주 고보 창설했잖아요. 호남은들 그 팀들 만들고 이런 작업들이 다 뭐가 이루어지냐 하면 밑이 이루어졌던 그 뜬통들 말이 엇나갔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집단들이 결국은 집단과 집단이 아까 성치 중심으로 하고 집안 중심으로 연결된 체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망쳐갖고 된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생각하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일을 전부 모아서 한번 거대한 우리 집 민본 역사 체제를 한번 호남 중심 만들어봤으면 쓰겠는데 해보자고 했던 사람들이 식기들 내 제자들 다 흩어져갖고 교수들 가면 지금 새끼들 데리고 다 어디 좋은 자리 잡았고 휴양소 연들하고 다 흩어졌어. 죽을 고생을 하고 키워왔던 전남 법대에서 여기서 학교 다 했던 애들이 퇴임하자마자 광주에 나가고 공부자고 그러고 모아서 우리 문제 갖고 이 얘기 잡는 한 놈이 아니잖아. 내가 나오라고 안 하고 다 가보라. 그 학교원 놈 새끼들은 같이 사회 만들자고 할 때 큰일 하자고 하더니 선생님 이번에는 제가 복잡하게 이번엔 끝나면 다시 뵐게요. 그러고 안 하고 기껏해 지금 내가 실내서 다시 말하자면 동리 제기 밑에 동화 남편인 내 제자는 화사한 하나 있어. 그놈이 지급패드로 모아갖고 7, 8명 데리고 가고 가끔 나한테 와서 이제 우리 같이 공부 싶다 해 주십시오. 그래 그동안에 가들 내가 한 1년 동안에 중국에 사온 논어 갖고 강의 쭉 했어요. 네. 그러다 가들 이제 지금도 먹고 산다고 생각하고 잘 안 되고 더군다나 그 식구이가 내 집에서 판사한다고 바빠버리니까 그놈이 망쳐져갖고 잘 못 먹어. 그렇게 이걸 그때는 해라. 그러다가 가들한테 모아놓은 거 내가 한 얘기가 나이 들어가고 특히 가들도 됐다 제자 정년퇴임이니까 정년퇴임하고 나면 자기 내면 세계를 기도내는 꿈꾸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해라. 하려합니다. 해놓고는 지금 너희 뭐 하나 뱉는다고 하다가 날씨 추워버리니까 지금 풀어주면 이를테면 말이 너무 엇나갔습니다만은 이제는 이제 이와 같은 체제를 우선 안 모아지니까 이 교수 안 모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왕초 중심 체제를 만들려고 했던 것들이 다시 말하면 밑바닥 저지가 운동을 지휘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실은 이루어져야 할 것은 거기에 왕초 중심만 아니라 왕초 밑에 있는 패들도 왕초 닮아서 참여하는 단체 민주적 단체 훈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그 문제에 관해서는 어떤 지도자들이 별로 없었다. 저로서는 그래서 우리 제도를 지금까지 왔던 호적과 관련된 것과 또 장려와 관련된 것과 재료와 관련된 것을 하면서도 그 다음에는 그것을 사회적 조직으로 올리는 업그레이드 시키는 단체 훈련 체제를 교육시키는 것이 다음 과제가 아니냐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 한번 해보려고 해봤는데 그래서 무슨 뭔 단체를 문주고 죽고생하다가 국제영화제 깨지면서 내가 돈을 써갖고 잘못했으면 한 명 물에 걸려갖고 세상에 나오도 못하게 되었던 것 같아.
선생님 그 전에 깨져본 거 아니요? 저 가족법 때문에. 네? 그저 그 시간에 여자한테 사정치 선생님 옮겨갖고 그냥. 뭔 말이에요? 아 가족법을.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동안은 저는 호주제도 폐지를 네. 호주를 호적이라고 개념으로 해서 가족 공동체를 만들자 갖고 이제 전부 떠들고 되겠지 않았어요? 네. 그때는 바로 그 개념은 바로 호주 중심의 호적이 아니라 네. 호주를 이름으로 하는 가족 중심의 이 가족제도라. 네. 그 호적법, 호주법이 아니라 호적법이다 이거. 네. 그 호적법 체제를 맺으려고 하고 그래서 호주 중심의 호적법이 아니라 이 호적 중심의 호적법을 만들고 네. 호적 대표는 호주 남자 중심의 호주라고 개념이 아니라 가장 개념으로 해서 남편과 아내가 공동 호주가 된 공동 가장이 된 제도를 만들어가자. 이번 안을 만들어갖고 다 계획을 짰어요. 그래서 전국에 이제 유림이 도와주기로 해서 나하고 약속하고 그럼 내가 한 15명의 그 전국에 그 영국 교수팀을 만들었어요. 시작한다고 했는데 전국 가족법 연합회 그쪽에서만 약속대로 1,000만 원을 주겠다고 해갖고 나한테 600만 원 주고 그 다음에 유림하고 선거가라고 다음에 또 뭐 선거 뭐 단도고 두 쪽에서는 1,000만 원 주시고 해서 3,000만 원 갖고 전개하고 이 부분만 내기로 했거든. 딱 상황이 바꿔지니까 안 줘버려. 그렇게 나는 그 600만 원 받는 거 갖고 저희가 지금 단체 짜갖고 법학과 만들었다가 나중에 그것도 이제 이 복잡하게 될게 600만 원 중에서 한 400 돌려주시오. 그래서 또 400만 원 돌려줬어. 그렇게 이렇게 그리고 내가 뭐 법학 갖고도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해놔서 되게 전하고 기본적인 전이 일찍 왔지만 그 사람들 또 교수들이 돈 없이 안 모아주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혼자 떠들다가 그 하나 체계하다 못 밀어놓고. 아 도장 찍은 놈이 국회의원인데 그것들이 법을적인데 선생님. 아 근데 그것들 못하게 해야지. 국회의원들은 이제 또 아니 짜지면 나오라 하면 와. 근데 아직 짜지도 안 되고 사람이 안 맞아보니 그 결국은 그짓그짓 하고 다니다가 내가 아니 힘 빠져갖고 그러니까 그 시족 연합회에서는 올라오라고 하고 나도 올라오면서 몇 번 올라댕겼어. 그러다가 이런 일 저런 일 시달려갖고 난 건강하러 나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도 시족연합회에서는 나를 불러. 그때 하던 것들 같이 올라올지 하는데 나 발전 듣고 있고 서울 가갖고 내가 인터뷰시나 주고 그러고 나면 거기서 내가 가라고 이업이 한 10만 원 줘. 그럼 받고 복분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옛날하고 달라서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기 선생님은 어디 골짜기로 사무소 옮겼다고 올라오라고. 두 번 올라갔다가 아 내가 뭔 내면 그런 거 갖고 다 생생대원은 생기고 나는 학자 자존심 갖고 일 낼 것이 내라고 하면 처음 이용당하다가 안 되겠구나 싶어서 근본적으로 이 방향에 대해서 사명감 바꿀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근데 그 일을 나 도와줬던 회장이 돌아가셨다고. 회장 돌아가셨고 한게 다 깨져버려. 그 후로는 내가 지금 실은 안 만들어갖고 있는 거 이런 것들 구체화시킬까 하다가 솔직히만 여기도 지금 모아서 글 하나 쓰고 책을 뭐 타이프 하나 할 곳이 없잖아. 그렇게 모든 게 시집다 바라보는 거지. 실은 그러니까 좀 말하기가 어른 계신서 죄송합니다만 저만을 거의 안 주면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이 공동체 이런 전통 이론에 관한 것들이 만약에 조그마한 연구 단체라도 있으면 예를 들면 박사님 같은 분들이 좀 박사님 이교수 몇좀 조직해갖고 하나 연구소 만들자 그 말이지. 그래서 실은 한국 가족법 법제사 연구소를 안을 만들어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깨졌어 이제. 그놈 갖고 한국 가족법 법제사 연구소 사무실을 갖고 지금 기초 작업을 해서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그래서 이쪽에 카톡 왕천으로 하고 있는 또 이렇게 건다.
마령 망월동 5.18 묘역 담당하고 있는 김범태요. 아, 네. 범태가 예. 선생님 전화도 해보랍니다. 그리고 범태한테 저 사무실 번호 주고 안 주고 해갖고 범태가 좀 갖고 그 일 해갖고 하다가 저로서 지금 범태가 돈도 한 달도 없는 일 그짓걸 하고 다니다가 빠졌어. 그래서 범태 정말 지금 안 보려고 세우고 그래서 그 입구에다가 떨어져고 그때 내가 하도 어려울 때 범태한테 돈 좀 기본 돈 좀 써라 그러고 그때 내가 여기 있을 때 돈 좀 움직이라고 해서 그런 활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와서 누가 어디다가 내가 어디다가 돈 부탁을 할 수 있습니까? 중에다가 돈 부탁을 했습니까? 내 생각에는 앞으로 할 일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동료들이 아버님 들어보서 여기를 중심으로 한 조그마한 이런 거 갖고 공부도 하고 사람 모이는 연구는 광장을 하나 만들었단 말이야, 이 모임을. 근데 그 얘기만 나오면 자네한테 이런 거 안 한다. 옛날 그 좋은 한땐 광주 선이 일본을 휩쓸었던 그놈 대가통을 좀 이런 데 적극 써야 한 말이야. 말하는 새끼 죽였다고 죽이나 한다지 말고. 그래서 실은 이런 일 갖고 같이 걱정하는 거 지금 있으면 이 터전에서 그래서 지금 생각없이 날씨만 좀 풀어줘라 그러면 앞으로 지금 서구청 구청장 나온다는 건 서대석이한테 가서 대석이 이방이 그래서 네가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간에 서구청 중심으로 서구에다가 이 집을 만들어야겠다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한 거죠. 그러고 내가 솔직히 들어놓고 말하자면 이걸 둘러봤어. 여기 쪽에 하담산 주변에 여기 이만한 터에서 우리 집안 우리 식구들 중에서라도 끄집어다 키우라는 짓이냐. 그 뭐라고 한번 해보라 갖고 우선 그럼 강원을 좀 오라 그래갖고 누구고 지금 우리 집안 똑똑한 뭔 역할을 했던 놈 서희를 불러드렸는데 하나도 안 하고 자네 자네만 나한테 생각이 와지 지금.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갖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다가 헛바람을 넣어갖고 너도 출세해야 할 거 아니야. 문자 빠지 붙여야 할 거 아니야. 할 것이냐. 기다려가면서 보고 있을 것이냐. 그래서 몇 사람은 얘기를 하다가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래서 내가 또 날씨가 추운 게 안 났을 뿐이지만 그래도 세상에 내일 모레 새해 엄청나게 지금 감투쓴 바람이 분대. 이만한 터에서 사람 하나 안 나와갖고 뭔 길거리에 감춘다는 건 뭐냐. 제사 지낼 때 유인이나 생각이나 생각 먹고 앉았단 말이에요. 이게 한국이 건강이 없었지. 마찬가지로 향기도 마찬가지로 감춘하는 생각이야. 이게 못 나갔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호주권, 제사상속권, 재산상속권 체제를 오늘날 다시 재해석해 보자면 각자가 그 공동체적 관계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연결되어진다고 말입니다. 호주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가족 공동체에 있어서의 대표권이다. 그렇게 해석하자. 대표권이라고 할 때는 남자가 우선적으로 가장이니까 총선이니까 개념이 아니라 총선권 개념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 개념이란다면 나이가 비슷하건 간에 원칙적으로 1번 요소 받아들인 첫째로는 가장은 우선적으로 남자한테 우리 전통적으로 줬지만 일본에서는 어떻게 바꿔졌냐 그러면 요즘 봐서는 가장이 부부간 공동가장 그러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 대표권을 행사하겠다 이것을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들이 중국에서 그 체제로 현재 지금 활용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권. 그러니까 가장권이라면 가족 공동체 대표권이라고 했으면 아무 문제 없이 안 적었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가장권 개념이 뭐로 연결되냐 하면 가족 구성원들에 있어서 재산에 관한 관리권하고 연결됩니다. 가족 공동체 재산에 관한 관리권을 옛날에 어떻게 봤냐 하면 모든 재산들은 가족 구성원들이 공동 소유하고 있을 것이다. 공유제도란 말이에요. 공유제도에서도 특히 좀 예를 들면 딱 정해져 있었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 둘 딸 둘 하고 사람이 있다고 100마디 가지고 있다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아버지가 가지고 앞으로 운영할 것 5분지 빼놓고 5분 차갖고는 다시 말하면 80마지기 갖고는 사남매가 근본적으로 균분덕에 같은 몫을 가지고 나눈다. 그럼 사남매가 80마지고 뭐요? 1인당 20마지기 딱 전제가 되게. 예를 들자면 그 기준으로 해서 지금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 때 안 띄워주지만 떨어져 나갈 때는 재금 나갈 때는 지목을 띄워준다. 그래서 말하면 지분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지분권이 몫이가 다 들어있는 것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현대법으로 설명하자면 그것이 지분권이 내포되어 있는 대로 자기 몫이가 직접은 안 나타났지만 속으로 들어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걸 뭐냐면 명의 식탁되어 있는 권리를 본단 말이에요. 네, 내기 시작됐다. 스마지기 몫이가 아들들한테 다 들어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 적어도 나 시집가고 장가갈 때는 내 몫은 띄워주기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조선조에 있어서의 가족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지분권이고 지분권 다른 말로 하면 시집가고 장가갈 때 지금 날 때 띄워주는 똑같이 균분 제도다 보니까 균분을 다른 말로 하면 두 분에는 띄워주는 거예요. 분급이라고 해요. 띄워준다 말이에요. 지금 나가는 것이 바로 균분이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성이 나온 것이 뭐냐면 재산 상속 제도는 뭐냐면 조선도 때는 균분. 균분이라면 다른 말을 하면 나눠준다. 그래서 분급제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반드시 제도. 그러니까 그놈을 갖고 그나한테 장난도 만들고 못해.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일본법 받아들여갖고 딱 장자가 아버지 대신에 관리한다. 그래서 관리권을 행사를 해왔단 말이에요. 뭐라 하면 감독권이라고 해서 가독권이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실을 말하자면 장자가 집안을 감독한다. 가독권이라고 설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독권이 정직하게 행했냐? 솔직히 말하면 아무 안고 있으면 안 좁지. 아무 안고 있으면 안 좁어. 안 그런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서 말로 굉장히 잘한 것 같아도 속으로 그럴 때는 기대고 있다가 안 좁으면 뭐요? 형제간에 충분을 나지. 그래서 뭐 비생긴 거. 나 그거 판독으로 나가지. 그 사람들이 참고로 6.25 때 다 집안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손에서 살았잖아. 그래서 법적으로 되어 있는 가독권을 어떻게 행사했냐. 그래서 초상이 나거나 제사 닥치거나 할 때는 군중 어른들이 바로 숙부 백부나 조부터 동족이 나와서 재산들 나와 있으면 이건 이제 아무래도 나눠줘. 그래서 재산을 분제를 해. 반드시 그때 여기 문제를 처리해 나가는 게 분제예요. 이게 기가 있어요. 분제는 반드시 그 아까 얘기했던 균분의 원칙을 기준으로 해갖고 그래도 누구는 좀 가난하게 누구는 좀 서운하게 누구는 출세했을게 이제 고려해 가면서 군중 어른들이 합의해갖고 나눈 것을 합의해갖고 거기 당사자 그 이해관계인들과 다 도랑친 것이 바로 저 분급 분제 분석 그것보다 분제기라고 그래요. 그 분제기가 나 또하나 있었다가 나 또하나 이사해갖고 없어져 있어. 우리 게 있어요. 그게 있는 사람이 맞겠대. 분재기를 조사해보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분재기 갖고 지금 분재기만 갖고 설명만 하면서 뭐 아직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강주 몇 명 있어. 그 사람들 홍평하게 했어요. 오늘도. 그래서 그 내용들은 분재기 근본 정시 보이다 하는데도 모른단 말이에요. 분재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아주 전통적으로 이해가 있다. 그것이 집안 싸움 났을 때 항상 기준이 되기 때문에 분쟁이 딱 낸다 그러면 재산을 못 싸움 안 해. 근데 분쟁이고 비슷한 것이 이제 문제가 이제 나보다 설명을 해주라고 무더기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초상이 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보다 그 조의금들이 들어오잖아요. 부도금들이 와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오늘날 실은 말하면 출세한 집안 좋은 집안에서 초상 나면 초상 끝나고 나면 집안은 다 우애가 깨져버려. 어떻게 깨지면 안 친구들끼리 동서들끼리 앉아서 서로 간에 원수가 돼버려. 사촌도 원수가 돼버려. 이거는 무엇이냐
그런 거 갖고 나오는 돈이 이번에 예를 들면 이번에 숙부 이번에 백부 돌아가셨는데 부임 얼마 들었다래? 왜 근데 우리한테는 안 줘? 너 얼마 받았냐? 얼마밖에 못 받았어? 뭐 그건 누가 처먹었다냐? 그래갖고 그놈을 올려갖고 입사를 오래되면서 자자손손 그 손자 대까지 전부 다 집안이 깨져버려. 그 이제 이론적으로 보자면 그 중에서 특히 그 자손들 중에서 9개가 잘라 싶어서 부임을 줄 때 그 사람한테만 줄 수 있잖아요. 여러 자식들 중에서. 예를 들면 아들들, 손자들 중에서 혼자들은 있어요. 그 조카들 중에서 그중 손자들은 혼자들은 있어요. 그럼 새끼들 키고 남편 없이 살라면 짜놓게 이번에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내가 가서 너한테 준다. 그래서 그놈한테 특별히 부임으로 그놈한테 줬어. 그럼 특별히 준다고 기재 안 해놓으면 거기다 그놈이 이번에 부임금 들었을 게 실은 아버지 아저씨가 나한테 준 것인데 그러니까 너부터 하면 그럼 돌려줄 줄 알았는데 안 주고 싹 챙겨보면 얼마나 서운해. 그런 경우에 법리적으로 볼 때 부임금을 줄 때 그 자손들 중에서 특별한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냐, 몫을 정해서 줄 수 있는 것이냐, 애초에 말을 하고 싶으냐, 아니면 딱 꿍쳐갖고 너 써. 보고 오지 말고 포탈에 너 브이로그에 쓰지 말라고. 아니 아저씨가 주셨는데 거기가 이 보고를 해야죠. 하더라도 내가 특별히 너 줬다가 해라. 그거 어디다가 적어. 분직이나 적어요. 에? 분직이나 적어야죠. 아니야 분직 전에 부임금 들어왔는데 브이로그에다가 그러면 그거 갖고 이제 브이로그 갖고 싸움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돈은 특별히 내가 아무개 조카가 어려우니까 이놈을 위해서 새끼들 쉽게 말하면 야가지고 남편 죽어보고 지가 새끼들 키우는 생각을 깎아먹게 이러면 내가 이거 원금에 주고 간다. 이게 분명히 된다고 해도 브이로그에 안 적어놓으면 싸움나고 그러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고인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한테 온 몫이지 자손한테 몫이 온 거 아니야. 그 자손은 적당히 공평하게 나눠야지. 그럼 거기 원리적으로 거기 옳지. 그러나 그 내용은 각각 받은 사람들마다 다 써온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부의 갖고 싸움 나고 부의 분배 응대 싸움 나고 그걸로 인해서 큰 대사, 큰 초상일수록 그 후유증은 갈수록 점점 오늘날 재산 때문에 가정이 불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전체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문제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보자면 부의록이 부의금이 왔을 때는 부의록은 자손들한테 준 것이 아니라 자손들은 생각했던 이미 망자, 고인이 된 사람을 그리워해서 그분은 무도의 목적에 맞도록 쓰도록 하라고 기부한 것으로 일단 봐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했겠냐. 결국 거기는 아까 했던 상속법대로 하자면 찾은 것이 아니라 근본 원칙으로 그런 것이 원칙이라고. 다만 물중에서 주변 상의해서 주자를 해자들 기업체도 있고 잘 살고 어디 그러면 주지 말고 어렵게 되어 있고 가정이 깨져버리고 사람 던지자 한 합의가 성경한테 사이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주는 것이고 그때 왜 합의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었는데 오늘날 어디가 그런 것이 있을 것이요. 그 문제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부의금, 기도금을 분배할 때 있어서 결정은 누가 하느냐. 원칙적으로 직계 자손이 해야지. 직계 자손은 배우자들이 끼어갖고 동서들이 붙으면 그 집안은 분배법으로 안 돼. 절대 합의가 안 해. 그 얘기는 난 꼭 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래 보자면 여기서 부분이 바로 보주와 재산과 또 제사의 경우에 있어서도 합의에 관한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오늘 제사 지내고 나서 그 후에 문제에 관한 합의를 하는 훈련을 꼭 해 나가야 하는데 그것을 문제를 하려면 가족 공동체가 단체적인 성격을 띠고 적어도 문사에 관한 토론과 합의를 하는 그리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정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이에요. 우리 하담사 같은데 그런 것에 관한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모임이 있으니까 방법을 할 건다.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밥도 못 먹게
여기만 좀 끝나지. 이런 식으로 가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 그러면 종중이나 운중이라고 하는 건 집안이라고 하는 것들은 재산 나눠볼 때만 좋고 끝나면 동의해. 이것은 공동 목적을 만들어가지고 항상 화합시켜가면서 키워나가는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 문제가 되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실은 어떻게 보자면 자 여기 와 있던 것이 중요한 이제 생각해보니까 중요한 문제점이 느껴지나 봐요. 근데 모두 가보면 3월 끝나고 그날 내가 확실하게 가면 이 일을 자네 혼자 할란가 아니면 저 부서 뭐 어떻게 생겨서 할란가 그럼 어떻게 될 거야. 그러면 그 감투 쓴 사람들 이거 갖고 어떻게 재산 운영할 것이냐 돈 운영할 것이냐 가령 여기 땅 가지고 있는 거 임대료 받아놓고 어떻게 쓸 것이냐 그 문제가 좀 이어가고 제사 지낼 수 있는 그 제기나 전 사자 그런 식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아져 있는 그 재산들 갖고 무엇인가 보람이 있고 사람이 커나가는 생동해가는 성장해가는 것들을 본다는 것이 논의도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안 모아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렇게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시간도 아직까지 안 남았는데 이렇게 그것을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강의 시간 외에 모아서 얘기도 하고 책도 좀 사놓고 이 다음 얘기가 되면 이 뒤에 있는 땅도 있잖아요. 예. 얘는 저 버티고 야채봐도 여기다라도 조그마한 강원 비슷한 아니면 강단과 같이 책도 넣고 독서도 하고 휴식도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다 독서도 만들고 그런 공간을 한번 거기다가 한 2층 정도 해서 한 100평 한 200평 정도 것들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이냐 그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허망 꿈이지 그게. 네. 그러니까 이런 일 하자고 할 때 동네병들이 내 춘자하고 김가고 기억하고 일을 할 것이야. 안 하면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나라도 있을 때 나하고 자녀라도 있을 때 이 일을 때 나 끝나고 나면 자녀 혼자 하거든. 찬성일 뻔해 안 돼. 이판 깨려면 약 한 번 두 번 올려보면 다 깨우잖아. 100년씩 다 마음 들러 받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이나 이럴 때는 몇 회 잡자. 다시 말하면 여기가 화정동 마을금고 사장할 때는 마을금고 사장했을 때 이게 돈 들어갔더니만 여기 화담사 요 강원 공간 이용해서 여기다가 공부한다고 할 때 필요적이라 좀 부속실 예를 들면 전입식이라도 하나 맨날한다면 여기서 뭐라 그거 모아서 남의 필요 없고 이기고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방법으로 그때는 어디서 돈 얻어온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다음에 어떤 놈이 서구청 청장이 나오든지 간에 청장 후보들한테 내가 돌아다니면서 경쟁을 붙여갖고 잘해준 놈한테 우리 밀어주란게 해서 그냥 시작해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쯤 되면 일단 서대새끼가 동과 나온 놈이고 내가 독일어 한 내 후배 제자니까 서대새끼한테 얘기해갈게. 서대새끼보다 더 잘하는 사람 있다. 그렇게 해서 경쟁 붙였으면 좋았단 말이에요. 아무리 서대새끼를 잘해도 네. 운중에서 협조하면 안 돼. 내 세워야지 서대새끼가 나오지 문중에 협조지. 운중에서 협조해 정신분에서 협조하면 그 말씀 협조 그 말씀 어떻게 박대? 문중에 협조 안 된다? 문중에 협조 안 넣는 데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문제가 다. 여기다 이 가문 멘트라니 대승이 자리 어디 어쩐가 얘기해놓고 대승이가 협력을 걷다고 문중에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겠어? 그렇게 해서 접근해 나가야지. 딱 그런 게 나와요. 그 말하기 전에 계획서부터 내. 그 얘기는 방해 준단 말이에요. 얘기하기 전에 계획서부터 내. 그것이 방해 치는 중요한 내용이
계획서당률을 그만두더니 그것이 바로 죽여버려요. 힘들고 안 자는 이렇게 어떻게 해볼까?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 안을 갖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어느 날 그래도 민중이나 단체와 관련해 보자면 중요한 끈떡이 될 수 있던 어떤 전통적인 마음을 가지고 모아서는 그 매개, 연결식 매개 개념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가족이라고 하는 호적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 그렇고 두 번째는 어른들이 남겨놨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 좋았던 것이고 세 번째는 제사 때 돌아가신 분들을 그전 살았던 뜻을 상상해가면서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 제사를 지낼 때는 정성이 따라가기 때문에 사람을 모으면 제사 때만 되면 좋은 방향으로 다 되어가기 때문에 그 이익만 잘 돼서 거기다 미끼만 좋은 미끼만 던지면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져 간 것이 제사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사에 관한 내용 설명하고 있는 내용 보니까 좋은 방향으로 어떻게 제사를 돌아갈 것이냐 그런 것들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들어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고기가 한 점만 먹어보면 그 손 안에 고기를 다 할 수가 있어요. 네. 손 안에 있는 고기 한 점 먹으면 이제 다 먹어야 되것도. 네. 그래서 지금 1년에 가지백이 전쟁이라고 말해 정치들 얘기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문제는 고기점 한점 먹어보면 온 고기를 다 알아요 맛을. 한 점만 먹고 고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요즘 음식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비스킷도 먹고 어떻지 다양하게 이제 변화를 우리 중용을 했잖아요. 변화를 가미해갖고 좋은 방향으로 분위기를 들어가야 한다. 이제 또 처음은 또 이제 꺼질 것이. 또 시험 안 꺼질 거예요. 안 꺼질 거예요. 켜도 됩니다. 켜도 안 꺼집니다. 안 꺼졌어? 예, 이제 켜셔도 될 것 같아요. 시켰으니까 예. 과거가 가라앉았으니까. 아래 거가 켜져 있었어요. 네? 안에 거가 켜져 있어 갖고 나간 거지. 이거 하나 키면 괜찮습니다. 아니 네가 끄기 뺀지 알았어. 예. 근데 그럴지라도 요것도 뭐 관이 것도 관계 없어. 요거죠. 이것도 꺼져. 아니요. 저기서는 통합입니다. 네? 저기서는 밖에서 예. 관계가 있어. 저기 안다. 근데 요거도 저거도 직접 관계가 없어. 아니요. 안전기는 하나입니다. 아까 요거 하나 때문에 요거 꺼졌어? 아니요. 저쪽에서 선에 꺼집니다. 따라서 있어. 아니 안다니까. 근데 아까 요거 피고 요거 근데 요것도 꺼졌단 말이야 여기서. 이쪽으로는 이거 관계가 어떻게- 있는가 네? 과거하고 걸리면 정문 쪽에 과거하고 있어요. 걸리면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전기가 네. 영향을 그렇지. 받습니다. 다 연체 그렇죠. 들어가고 되버려. 왜냐면 우리 집도 저녁에 다른 집이 다 부를 거고 우리 집이 전기 집까지 빨리 부르니까. 가야 되고 네. 그런 영향이 있어요. 그러죠. 안 꺼졌어. 아 옛날에 불려가고 되버렸어. 그런데 한번 켰다가 꺼지면 다시 켜면 되지요. 켜면 되지만 또 그만 반절 뭐냐면 켰는데 또 일단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켰다 하실 거죠? 아, 쉬었다. 힘겨운 놈한테 집 많이 주면 네. 꼬부라지